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영구히 폐쇄하기로 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안 서울 방문을 약속했습니다. 정상회담 기간 남북 간 문화교류는 계속됐습니다.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원택스님 등 종교계 인사들도 북측 관련 인사들과 수차례 교감하며 보폭을 넓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 정책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종단의 화합 방안과 도구본사 중심제 등을 놓고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순서. 오늘은 기호 2번 원행 스님의 공약을 짚어봅니다. 학인 연불시연대회가 4년 만에 다시 서울 조계사에서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4월 판문점에서 한반도의 봄을 알렸던 남과 북이 가을 평양에서는 9월 평양 공동선언이라는 결실을 내놨습니다. 남과 북이 사실상 불가침 합의를 하고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개소 등 남북 인적 교류에 동의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서울 방문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최대의 과제는 북한 비핵화 가도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겁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는 담보했다는 평가입니다.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9월 평양 공동선언이 난관에 봉착한 북미 대화 재개의 촉진제가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평양행의 최대 화두도 북미 간 운전자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한반도의 하늘과 땅, 바다 등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자는 군사 분야 합의서를 두고 청와대는 사실상 불가침 조약 수준으로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분계선 일대 비행 금지 구역과 NLL 일대 기동 훈련 중지는 우리 군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DMZ 정전 규칙만 잘 지켜도 큰 그거는 없는데 긴장 조성할 건 없는데 항상 위반을 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제 북한의 실천 의지고 그다음에 대규모 연합훈련이라는 이런 거 원천적으로 못하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수시 끌 시비 걸면은 다시 그 합의가 무효가 될 수가 있죠.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를 빠른 시일 안에 문 열기로 한 것은 실효성 높은 성과로 꼽힙니다. 고령화로 얼마 남지 않은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줄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번 평양 남북회담은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벤트성 깜짝 행보가 놀라움과 동시에 경계심도 불러일으키는 분위기입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서울 방문 약속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백두 혈통인 김여정이 올해 초 서울을 다녀간 적이 있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반면 이념적 대립이 첨예한 대한민국 현실에서 김정은 방남 논쟁이 일고 이것이 남남 갈등으로 변질될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남북 간에 있었던 깜짝 합의가 번번이 깨진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북한 핵 문제라는 건 북한의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이런 것을 바로 우리의 호의와 그다음 남북 협력 이런 걸 통해서 해결되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남북 간 신뢰는 물론 국제사회의 믿음까지 보태져야 합니다. 특히 다음 주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약속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하느냐가 관건이란 분석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 기간에도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과 만수대 창작사 관람 등 남북 간의 문화 교류는 계속됐습니다.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원택스님 등 종교계 인사들은 환영 만찬과 사회단체 면담을 통해 북측 관련 인사들과의 교감의 폭을 넓혔습니다. 김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정상회담 첫날 환영 만찬.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인 직지와 개성 만월대 등을 언급하며 남북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남북이 서로 자유롭게 오가며 서로 돕고 함께 발전한다면 온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되살려낼 것입니다. 공식 회담 이외에 문 대통령 일정은 대부분 문화예술 분야 교류로 채워졌습니다. 북한 최고의 창작단체인 만수대 창작사를 방문해 북한 자연경관을 담은 미술품들을 살펴봤습니다. 방명록에는 예술이 남과 북을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방문 첫날에는 문 대통령 내외의 방문을 환영하는 의미를 담은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첫날 아동의료시설과 교육기관을 둘러보며 퍼스트레이디 외교를 펼쳤습니다. 몇 학년이니? 4학년이구나. 5학년 언니하고 4학년하고 많이 먹고 사야 되겠어. 이튿날에는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서 학생들의 예술 공연과 체육 활동을 관람했습니다. 이번 회담에 동행한 종교계 특별수행원들의 행보도 돋보였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원택스님은 환영 만찬과 옥류관 오찬 등을 통해 두 정상과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원택스님 등 특별수행원들은 방문 첫날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면담을 갖고 교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4.27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은 꾸준히 문화교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문화와 예술 분야 교류 증진에 합의함으로써 불교계 등 민간 교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중국 내 티베트 불교문화 교류 대표단이 BBS 불교방송을 방문해 한중 두 나라의 불교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과 운남성 불교협회, 중국 국가신문판공실 관계자들로 구성된 중국 티베트 문화교류 대표단은 서울 마포 BBS 불교방송을 방문해 선상신 사장 등 불교방송 간부들과 만나 교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하우스위안 교류 대표단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 내 티베트 불교의 발전상과 성과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선상신 BBS 불교방송 사장은 한국과 중국은 불교를 매개로 같은 정신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며 기회가 되면 티베트 불교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 운남성을 방문해 불교 문화의 정수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중국 티베트 문화교류 대표단은 간담회에 이어 BBS 불교방송 TV와 라디오 스튜디오를 둘러보고 방송 제작 현장을 견학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 간의 종책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후보들은 교구본사 중심제와 승려 노후복지 강화 등을 제시하면서 치열한 종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먼저 류기환 기자입니다. 제36대 총무원장에 입후보한 4명의 후보자 스님들은 지난 12일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교구 중심제 실현을 핵심 종책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기호 3번 정우 스님과 기호 4번 일면 스님은 후보들 간에 열린 첫 종책 토론회에서도 교구 중심제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종책 과제로 꼽았습니다. 교구 본사 중심제에 대한 것은 내 후보 스님 공이 같은 견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원장이 되면은 시행하고 싶은 것이 교구 중심제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정우 스님은 전자결제를 도입해 종무행정을 간소화하고 중앙분담금을 각 교구의 포교와 전법 활동에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신원조회하는 후보부와 인사 승적에 대한 것, 그다음에 분담금에 대한 것만 부장 전결 그 전자로 하면은 그런 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고. 일면 스님은 중앙종회 의원들을 설득해 교구 중심제로 전환하고 말사주지 인사권과 상벌 권한을 교구로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말사주지 정도도 교구본사 주지 스님이 임명하고 잘못된 게 있더라도 총무원 후보부에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교구에서 상벌을 정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승려복지에 관한 부분도 4명의 후보자가 공통으로 내세운 최우선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1만 명에 대해서 5만 6천 원을 다 드린다면 약 67억 원이 1년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 원행 스님은 12,000여 명이 넘는 조계종 스님들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4년 동안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12,000여 명의 승려들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4년 동안 100% 전액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법 개정을 통해 현행 총무원장 선거법을 직선제로 변경하겠다는 정책 공약도 제시됐습니다. 직선제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총 스님은 직선제와 함께 비구니 스님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비구니 교구를 신설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비구니 심례들은 지금 참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이 비구니가 공이 참정권에 갈 수 있게끔 비구니 교구를 반드시 실행하고. 총무원장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 간에 열린 첫 정책 토론회가 향후 종회의원 스님들의 선택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총무원장 후보들은 종단 화합과 안정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각 후보들이 말하는 종단 화합과 안정 방안을 계속해서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은 불과 한 달 전 종단 사상 처음으로 총무원장 불신임 사태를 겪었습니다. 혼란과 갈등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종단 안팎으로 큰 상황. 이번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에서도 화합과 안정은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4명의 후보자들이 펼친 첫 정책 대결에서도 종단 안정과 소통, 화합 등을 이루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을 지낸 기호 1번 해총 스님은 출가 수행자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수행과 포교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수행하는 종단, 포교하는 종단, 함께하는 종단, 그것이 존경받는 승단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길을 가야만이 저는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리라 생각해서. 중앙종회 의장을 역임한 기호 2번 원행 스님은 소통과 화합은 종단의 가장 큰 과제라면서 각종 위원회를 통한 해결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대국민들께 신뢰를 주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활발하게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5대 총무원 집행부의 첫 총무부장을 맡았던 기호 3번 정우 스님은 비구니 스님이 종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언급한 뒤 여러 스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에게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린다면 훨씬 도움이 되고 개선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단의 최고 의결기구 원로회의 의원인 기호 4번 일면 스님은 공정성과 투명성, 도덕성을 바탕으로 서로가 신뢰하고 화합하는 마당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신행 단체들과 이견을 듣고 종단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종단 미래발전위원회라는 걸 가칭 구성해서 함께 손잡고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조계종이 신뢰받는 종단으로 거듭나려면 먼저 승가 간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방법론을 두고는 각 후보들마다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 새로운 총무원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종단이 풀어야 할 최대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자 초청 종책 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중앙종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오는 28일 선거일까지 앞으로 남은 시간은 일주일 남짓. 이번 총무원장 후보 초청 종책 토론회가 얼마 남지 않은 선거 판도에 무시 못할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각 후보들의 종책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순서. 오늘은 기호 2번 원행 스님의 공약을 짚어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종단의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원행 스님의 종책 공약을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호 2번 원행 스님은 출마 기자회견 당시 존중과 섬김의 자세를 갖춘 총무원장이 돼 내분을 겪고 있는 종단을 감싸 안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부대중의 공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소수의 지적과 제안도 크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소외받는 종도가 없도록 살피면서 귀를 기울여 갈등과 종단 발전에 초석이 되겠습니다. 원행 스님은 소통, 혁신, 복지, 교구 중심, 불교 문화, 교육과 포교, 회향 등 모두 7가지 중점 종책을 발표했습니다. 복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구별 비구, 비구니 수행관 건립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동국대병원과 MOU를 체결해 스님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며 승려 복지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중앙 종무기관의 업무와 권한을 교구에 분할해 교구 자치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특히 교구 중심제 관련 종책 가운데 하나로 비구니 특별교구 설립을 내세우면서 비구니 스님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게끔 자리도 배려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 수용을 균등히 하도록 노력하고 또 가능하면은 우리 비구니 스님들이 자치적으로 사찰을 운영할 수 있는 교구를 특별교구를 신설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배려를 또 해드리는 것도 현대사회에 맞지 않을까 싶어서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불교문화의 진흥을 위해 총무원장 직속기구로 불교문화진흥위원회를 발족시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또한 모든 유형 무형 자산을 통합해서 대한불교 조계종의 문화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기구를 설치해서 우리 한국 불교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승가교육 체계 개선을 통해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등 교육과 포교에 힘쓰고 종단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불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회로 시작해 화합으로 열고 혁신으로 나아가겠다는 기호 2번 원행 스님. 7대 종책을 바탕으로 한 공약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얼마나 파고들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올 여름은 폭염과 폭우, 태풍이 핥히고 간 상처가 워낙 컸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앞둔 장바구니 물가가 걱정되는데요. 다행히 이달 9월 들어 기상이 호전되면서 작황이 좋아졌고요. 특히 농산물 공급 라인이 정상 가동되면서 추석 성수품 물가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남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염의 폭우, 올여름 자연재해는 유난스러웠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달 배추와 무 등 농산물 가격은 평소의 2배 이상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걱정했고 정부는 이례적으로 추석을 한 달 앞두고 농산물 수급 대책반을 꾸려 수요 공급 균형 조절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우려보다는 안정됐다는 정부 당국의 진단입니다. 저희가 10대 추석 성수품을 계획 대비 6% 초과 공급해서 현재까지 추가적인 가격 상승 이런 부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추석 명절까지 소비자 부담 경감은 물론이고 우리 농산물 소비도 위축되지 않도록 농산물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상 호전과 수급 기능 회복은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을 안정기조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12일 한국농수산유통공사 즉 AT가
전국 18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올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는 전통시장 23만 1천 원, 대형마트 32만 4천 원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15%가량 높은 가격입니다. 그러나 지난달보다는 10%, 이달 초보다는 0.5에서 2%가량 더 내려간 수준입니다. 추석까지는 내림세가 계속될 것으로 AT 측은 전망합니다. 특히 품목별, 시기별 가격 등락이 큰 만큼 구매 적기를 통한 알뜰 구매를 강조합니다. 배추, 무 등 채소류는 추석 3일 내지 5일 전에, 사과, 배 등 과일류는 추석 6일 내지 8일 전에,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선물용과 제수용 구매가 많은 시기를 피해 추석 4일 내지 6일 전에, 명태, 동태는 5일 내지 7일 전에 구입하시면 보다 알뜰하게 차례상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남선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에는 모두 3,664만 명이 고향을 찾아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됩니다. 또 추석 연휴 교통 상황은 추석 하루 전인 23일 오전과 당일인 24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귀성길의 경우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6시간, 서서울에서 목포까지는 5시간으로 지난해보다 최대 1시간 5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귀경길은 부산에서 서울, 목포에서 서서울까지의 예상 시간이 똑같이 8시간 20분으로 지난해에 비해서는 20분 정도 감소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이렇게 예상 이동 시간이 준 건 최장 열흘에 달했던 지난해보다 연휴가 짧아져 나들이에 나서는 차량이 줄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학인 스님들이 연불 수행 능력을 겨루는 학인 연불 시연대회가 4년 만에 다시 서울 조계사에서 열렸습니다. 흥겨운 랩과 판소리 형태의 연불 등 다양한 형태의 연불이 선보이면서 한국 불교의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4년 만에 다시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학인 연불 시연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청량하고 맑은 소리의 정갈한 전통 연불과 지난 대회보다 더 한층 파격적이고 색다른 소리와 몸짓의 창장 연불이 도량을 장엄했습니다. 흥겨운 랩과 판소리 형태의 연불, 무용과 결합한 연불 등 다양한 형태의 연불이 선보이면서 객석에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예선전을 거쳐 본선 무대를 밟은 운문사와 송광사, 중앙승가대, 해인사, 청암사, 복령사, 동국대, 법주사, 동학사 등 개인과 단체로 구성된 모두 22팀이 경연을 펼쳤습니다. 본선에 앞서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해국스님은 법어로 학인들을 격려했고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정우스님과 기호 4번 일면스님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심사는 고시위원장 지한스님과 박범은 불교음악원장 등 모두 6명의 심사위원과 관련 분야에서 애쓰고 있는 모두 80명의 청중 공감단이 맡았습니다. 대회를 준비한 교육원은 1심 연불로 고통을 열고 즐거움을 얻는 2고 등락이 구현되기를, 총무원장 권한대행 진호 스님은 이번 대회가 연불 대중화로 이어지기를 발언했습니다. 이 심으로 연불하여 나와 남이 다 함께 2고 등락할 때 비로소 지금 이곳은 현실 정토이자 화장 차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한 연불을 대중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연불의 생활화, 대중화, 사회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야단법석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치열한 경연 끝에 올해 연불시연대의 대상의 영예는 동학사 현태스님과 법주사 정윤스님, 운문사 봉청금강팀과 해인사 3위 신명에게 돌아갔습니다. 더욱 새롭고 풍성해진 연불시연대회는 수상 여부를 떠나 사부대중들이 다 함께 즐긴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이 비핵화 방안에 처음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영구히 폐쇄하기로 했는데요.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추진됩니다. 북측 최고 지도자의 서울 방문은 처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 안에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9월 남북평양 공동선언엔 이런 정치적 합의 사항 말고도 우리 불교계가 주목해야 할 합의 대목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선 남북은 문화와 예술 분야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면서 특히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했는데요. 내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미 우리 불교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또 문화교류 증진을 약속한 대목에서는 남북불교 교류 활성화와 남북 문화재 공동 발굴 가속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남북의 정상간에는 수많은 합의와 선언이 있었지만 제대로 실천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실질적으로 이행돼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9월 20일 목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